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할 때 이런 거 정말 초기부터 고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 만들 때도 뭐 테라마트 5박스 그냥 아무렇게 만드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한 모든 걸 잘 활용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 입장에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이 소비자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결국 신뢰를 써가는 게 브랜드 경영이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2차적 브랜드 연상에 대한 내용을 좀 물론 그만큼 제조 비용은 더 들지만 소비자한테 봤을 때 소비자 뭐야 이거? 메이드 그 프랑스네.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걸 많이 이용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식품 엄청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평택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런 공장이 있어요. 원료 100% 중국에서 갖고 와요. 거기서 생산해요. 근데 다 중국을 표현해서 거기는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죠. 그거 한국에 팔린 판매도 안 되고요. 100% 중국으로 가져가요. 100% 중국 가서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중국이 식품에 대해서 요즘 많이 많잖아요. 한국은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분명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중국에서 현지에 더 받기 때문에 그런 편법들이 알게 모르게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고 뭐 횡성한우 뭐죠? 해남구조 이런 것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 쪽에도 보니까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순창 고추장을 했는데 순창 고추장을 너무 멋지게 했더라고요. 그 순창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과거에 임금님한테 고추장을 진상하는 지역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왕 고추장을 저희가 고추장 사업을 할 때 거기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순창이라는 그뿐만 아니라 순창에 뭐 지적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전국에서 그만한 고추장이 생산되는데 임금님이 드신 건 있을 거다. 그래서 순창에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물류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브랜드 등록이 안 된 이름은 누구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 1987년도에 저희가 순창고추장 1등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내에 순창이라고 고추장 이름을 쓰는 데가 한 100군데 회사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순창이라는 거 쓰고 인천 고추장 순창을 쓰고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정부에서 지리적 표시제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지리적으로 좀 유명하고 한 것들은 지역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리적 표시를 도입합니다. 그게 승인이 나면 지금 현재 순창은 어떻게 하냐면 순창군 내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에만 순창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지리적 표시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다 이름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조라는 회사가 순창군이라고 하는 걸 이름을 쓰기 위해서 순창을 공장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순창군은 또 그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순창 사조도 오죽하면 그걸 쓰고 싶어서 공장까지 옮겨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이건 레퍼런스다 볼 수 있고요. 이거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겁니다. 이건 영국의 헤럿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신뢰가 좀 쌓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정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 있다면 다른 브랜드라고 손잡는 거예요. 손잡을 땐 거꾸로 손잡는 데하고 뭐 양쪽이 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잘 얘기해서 쓰면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LG IB예요. 그러니까 LG가 좀 이렇게 어떤 PC 이런 쪽이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세계적인 거로 하기 위해서 LG IBM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별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라는 건 결국 뭐죠? 결국 제가 불리한 데면 이름 없는 데면 유명한 데를 잡아야 되는 거고 유명한 데는 거꾸로 뭐죠? 이름 없는 데를 잡으면 내가 손해다 라고 하는 거고 서로 통제력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성요소 브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텔 인사이드라는 거고요. 인텔 인사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인텔 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팔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이쪽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어텍스가 가장 이런 걸 먼저 썼고요. 고어텍스 이런 것은 거꾸로 뭐냐면 약간 B2B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를 팔면서 거기다 브랜드 붙인 거고요. 그리고 고어텍스가 지금은 옷뿐만 아니라 뭐 신발이나 다양한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그때 고어텍스를 쓴 거고 여러분 고어텍스 제품 대부분 보면 이런
정사각형 이런 라벨을 붙이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로열티를 만약에 고텍스 쓰는데 고텍스 원단 값이 뭐 1m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요거를 붙여주면 9,900원에 줄게. 이렇게 또 내골에서 자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또 그거 쓰는 사람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고텍스라는 건 좋은 재질을 쓰고 있어서 이래서 공동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라이크라라고 하는 데도 뭐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싱인데요. 라이센싱은 좀 브랜드나 여러 가지 여러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좀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건데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게 이 포켓몬스터고요. 오늘날의 샤니 그룹이 된 이유는 포켓몬스터 빵 때문이었어요. 포켓몬스터 빵 나왔을 때 샤니나 삼립이랑 비슷했어요. 물론 형제였지만 비슷했고요. 오히려 삼립이 더 브랜딩도도 있었고 괜찮았거든요. 샤니가 이것 때문에 돈 엄청 벌어가지고 또 그 당시에 삼립이 딴짓 하다가 좀 어려워져서 그냥 M&A 하고 뭐 그래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도입하고 그래서 지금은 식품업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데는 샤니 그룹을 만들어서 되게 됐었고요. 제가 이거 할 때도 저도 썼거든요. 저도 썼는데 보프라이스라고 그냥 그 볶음밥 만드는 양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본에 제가 출장 갔더니 일본에 후리가케라고 해서 밥 위에 뿌려 먹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카피한 거죠. 카피해서 약간 컨셉만 좀 바꿔서 썼는데 처음부터 뭐냐면 이건 광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누가 조난턴 볶음밥이 작은 집에서 배달되어 오는데 집에서 누가 볶음밥을 해먹겠어요. 그 볶음밥 해먹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 넣어가지고 간장 넣고 볶아도 맛있는데 거기다 굳이 보크라스라고 하는 양념을 사서 누가 해먹겠냐고요. 그래서 시장조사하고 뭐 제가 포켓 해보니까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패키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광고판이 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 가시면 걸어요. 이 가벼우니까 이 매대 같은 데 보면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눈에 띄게 했고요. 그러다가 포켓몬스터라는 게 일본에서 막 캐릭터가 엄청나게 뜬다 그래서 그럼 잡지책을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후리가케 유 회사가 포켓몬스터 때문에 돈 벌었다 기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후리가케인데 그래서 일본 저희 그때 지사한테 후리가케가 어떻게 포켓몬스터 어떻게 쓰느냐 한국에 많이 안 알려줬지만은 그래서 썼더니 거기다가 포켓몬스터 딱지를 넣었대요. 딱지를 해서 애들이 딱지 먹으려고 그게 잘 팔린대요.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제가 카페에 와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대신 대원동화라는 데서 컨택하는 줄 알고 제가 대원동화 쫓아가가지고 그걸 쓰고 싶다라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확정되면 내가 뭐 제일 먼저 쓰자. 근데 조미식품에서는 내가 독점이다 라고 했고요. 샤니가 빵의 독점이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독점권을 가지고 쓰게 됐고 그 제품을 제가 쓰면서 그 제품이 월 한 2억 정도 판매됐거든요. 포켓몬에서 쓰니까 20억에서 많이 팔 때는 40억까지 팔렸어요. 그거 제가 보기엔요. 그거 누군가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거 먹다가 다 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집에서 볶음밥 해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산해내면.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유통기한이 1년 6개월이거든요.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집에 뒀다가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아마 다 폐기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장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대장금을 보다가 저기 대장금의 초창기에 그 만두 뭐 경영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냉동 제품도 저희 팀이 있어가지고 저걸 쓰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야 대장금 쓰는 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괜찮겠다 직원들이. 그러면 빨리 나눠서 하자.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MBC 쫓아가서 대장금 쓰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 하나는 그런 자료조사에서 기획서에서 계획서 만들고요. 또 한 명은 R&D 쫓아가가지고 뭐 새로운 컨셉에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했고요. 그리고 포켓몬 쓰면서 어떤 게 있냐. 포켓몬스터가 끝나니까 매출이 줄더라고요. 대장금도 그때 한 반쯤 진행이 됐었어요. 물론 사전 제작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장점이 어떤 제품을 쓴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MBC 가서 그런 자료를 다 받았고요. 그러면서 MBC 쪽에다가 해서 대장금을 쓰고 싶다니까 고려 라이센싱이라고 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지금 MC랑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라이센스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포켓몬스터에 계약서 있어요. 가르쳐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포켓몬스터를 제가 굉장히 싸게 계약했어요. 왜냐면 초창기에 대원동화도 캐릭터를 잘 모를 때거든요. 왜 포켓몬스터를 싸게 계약했냐면 우리 제품이 원래 1,000원인데 포켓몬스터 붙여도 1,000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공짜라고 너가 비싸면 그냥 안 되고 내가 포켓몬스터 대기업이니까 붙여주면 포켓몬스터 뜨지 않냐. 서로 윈윈하자 이렇게 꼬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업이익이 3%다. 실제 그 당시 대상이 토탈 영업이익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 이상 주면 적자다. 이거 가격 인상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싸게 쳐가지고 제가 2%, 1몇% 이렇게 1.6% 얘기했거든요. 대원동화에서 한달한테 얘기했지만 나중에 포켓몬 막 떠가지고 심할 때는 심한 경우는 40% 50% 받았거든요. 우리도. 근데 저는 1.6% 계약했고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대장금 쓸 때 대장금 받는 거보다 포켓몬스터가 좋을 것 같아? 아니 포켓몬 2.6% 줬잖아. 더 싸게 줘. 그 다음에 나중에 뚜까 쓸 때는 마찬가지고 뚜까도 초창기에 제가 국내 근데 괜찮다라고 해서 썼을 때 역시 이거 갖다 들이밀고 엄청나게 싸게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고 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여러분이 초창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요령이 되면 유명인에 대한 어떤 보증 광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뭐가 있죠? 뜰만한 드라마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PPL 같은 거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든가 또 요즘에 수지 나오는 거 있죠? 곧 뜬다고 하죠? 이미 사전 제약돼가지고 해외 100몇 개국에 동시 상륙한다고 그러죠. 그거 분명히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업체에서 수지 잡으려고 난리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점은 과거에 김연아의 하루 이런 것처럼 너무 많은 거에 쓰기 때문에 오히려 희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외국계에서는 그래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들 유명 모델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유명 모델이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너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만약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게 너무 데미지가 크다. 그래서 외국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국내 무슨 게임 업체가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를 쓴 적에 난리 나져 있잖아요. 모델비 생각보다 안 비싸요. 외국 때는 그렇게 모델비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과당 경쟁이 돼서 모델비를 좀 심하게 하는 거고 특히 중국하고 이러면서 좀 모델비가 너무 많이 비싸게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벤트 이런 것들도 잘해요. 좀 오래된 사례지만은 국내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이런 기억나실 거는 선영아 사랑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몇 년이더라? 2000년인가? 2000년인가 그랬었습니다. 2000년에 갑자기 이런 게 막 붙어 있었어요. 전봇대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가 어떤 용감한 어떤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걸 하나보다 했어요. 근데 회사 근처에 가니까 회사 근처에 또 있어. 다른 데 갔는데 또 있어. 이건 뭐야? 라고 해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막 그 당시에 인터넷도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영이가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입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마이클럽에서 선영아 나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어떤 이런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큰 비용 안 들이고 대박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명한 데랑 이렇게 삼성이 첼시 구장을 해서 하는 것들 글로벌 브랜딩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5% 오버했네 벌써. 그 다음에 3자의 평가 자료 이건 이런 거죠. 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한 치산, 치약 이런 거 너무 흔한 거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보니까 굉장히 피자알보나 이런 데로 잘하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 적절하게 잘 하고 캐릭터랑 잘 연결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이런 데는 다 나름대로 업계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들 이런 약간 더 괜찮은 게 아까 했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이런 것들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잡고 BI랑 연결시키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좀 특이하게 보니까 약간 그래픽으로 비전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재밌는 데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짝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해서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가장 괜찮은 건 이거 같아요. 그냥 정통파로 갔는데요. 삼국포차 확실하잖아요. 메뉴 하나 3,900원.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3,900원 도저히 못 맞출 때 얘네 어떻게 하겠냐 하겠지만 어쨌든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아주 손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촬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브랜딩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고 소비자가 불려지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초과해서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토의하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8시간 강의도 하거든요. 제가 금방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풀어서 근데 제가 1시간에 그냥 여러분한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굉장히 하는 걸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딱 결론은 브랜드를 만들 때 아까 브랜드 요소 다 활용해라. 가능한. 이미 검증이 된 것, 그건 이미 검증이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브랜드 할 때, 브랜드를 빌딩할 때 아까 2차적 연상에서 여러 가지 그것도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해라. 그게 뭐냐면 비용을 절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질문사항 있어요? 혹시 뭐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같이 얘기해보고. 네, 저희 회사 제품 이제 B2B 네. IT 솔루션 제품. B2B IC 솔루션. 네. 네. 저희 제품은 그랩인데. 예? 그랩. 그랩. 네. 그랩이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 쇼핑몰에 하나 있어요. 아, 네. 근데 B2B 쪽에서 브랜딩을 할 때 저희 적당한 홍보 방안을 잘 못 찾겠거든요. 이번에 뭐 뉴스 기사로 좀 내보내긴 했는데. B2B 쪽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B2B하고 B2C하고 차이가 뭐죠? 가장 큰 것은 고객에 대한 것들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B2C는 모든 어떤 다양한 소비자, 모든 대부분의 소비자가 다 고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B2B는 고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객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객에 대한 특성. 그래서 고객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것의 특성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OWH 방법이거든요. OWH 방법. 우리 기사문 쓰잖아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들은 OWH 방법으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 고객인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서 이 브랜딩을 선택하는 건지, 제품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선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보고 그런 걸 고객을 명확하게 그린 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절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가 하는 거. 아까 그런 B2B에서 가장 큰 건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그래서 B2B에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초기에 미치고도 납품합니다. B2B는 그래요. 만약에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삼성전자에 적자보도 납품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데한테 비싸. 나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야. 그럼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비싸게 받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쓰고요. B2B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레퍼런스고, 제가 했던 것, 그 레퍼런스는 너무 단순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들이 아까 했던 OWH 분명히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B2B에서 가장 많이 비용을 쓰는 게 뭐냐면 우선 전시회, 설명회 이런 거예요. 그게 B2B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홍보예요. 왜냐하면 B2B 그것은 뭐죠? 관심 있는 사람 고객들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장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B2B 업계에 또 아까 제 홍보를 하면 제가 B2B 회사를 하나 최근에 컨설팅 했거든요. 뭐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등의 동양매직 등등의 우리나라의 모든 가전제품을 사업자한테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LG전자도 한다면 사업자를 그걸 내주겠어요? 그때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각자 이름으로 다. 그래서 7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7개 회사. 7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오너가 직장생활 안 해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컨설팅을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와서 총괄부터 하면서 회사를 맡아서 운영해달라고 해서 제가 LG 현재 차장이면서
나머지 부분은 내가 총괄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금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내 코칭이죠. 사내 뭐 어떤 문제를 있을 때 약간 코칭 역할을 하면서 월급제기도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컨설팅 업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요즘 안 좋아요. 특히 그게 아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컨설팅이 굉장히 바람이 불었었어요. 제가 그때 저도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게 팽배했냐면 컨설팅에서 효과가 없더라. 이게 완전히 그 대기업부터 팽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컨설팅 요즘 거의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컨설팅을 하려면 그때 팀원들 뭐 꾸리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팀원들 취업시키고요. 회사 줄이고 그리고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취업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뭐 태스크포스 팀으로 들어가서 컨설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가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질문? 예. 천호식품에 가려져서 네. 저희 회사에서 천호식품 건강보조 회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걸 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회장님이 너무 광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천일식품이 원래 훨씬 더 전통적인 회사잖아요. 제가 식품업계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천호식품은 뭐 지금 뜬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한마디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국은 뭐냐면 저희 회사가 CCMP거든요. 제가 이제 마케팅 오래 있으면서 회사를 만들면 원래는 컨셉 앤 포지션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마케팅 가장 중요한 단어가 컨셉과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컨셉 앤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컨셉이 일반적인 컨셉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예요. 크리에이티브. 그래서 앞에다 크리에이티브 붙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컨셉 앤 포지션이라고 등록하려고 했더니 이름이 너무 길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CCMP라고 해서 좋은 이름 아니거든요. 좋은 이름 아까 있잖아요. 제가 뭐 설명적 이름이 좋다 그랬잖아요. 딱 듣고 뭐 아는 게 좋은데 근데 그래도 약간 병행을 썼고요. 명함 주고 우리 어떤 회사라 그러면 아는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컨셉 앤 포지션이 그럼 마케팅 쪽 회사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걸로 제가 활용했고요. 근데 어쨌든지 그냥 약어로 CCMP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실제 여러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를 먼저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B2B 쪽이 크잖아요. B2C가 아니기 때문에 선명적 이름보다 약간 뜻만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컨셉을 그 대신 담은 이름으로 했던 거거든요. 천일식품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천일식품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광고로 안 돼요. 광고로 안 되고요. 강력한 신제품 하나 띄워야 돼요. 강력한 신제품 하나 띄워야 돼요. 강력한 신제품 하나가 회사를 살리고 전체 브랜드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국야구르트예요. 한국야구르트가 야구르트를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엄청나게 원래 야구르트 잘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야구르트가 있고 요구르트가 있잖아요. 야구르트는 브랜드예요. 요구르트는 그냥 일반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야구르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돈 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구르트가 어려졌고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요. 야구르트 회사가 7년 적자를 봤어요. IMF까지 7년 적자를 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구르트 하나 배달해 먹을 때 150원이었거든요. 150원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타 회사에서 이마트 같아서 이게 뭐죠? 50개들이 하나에 1,000원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150원 배달 안 먹고 그냥 이거 1,000원짜리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놔요. 애들이 먹다가 남으면 버리든지 뭐 마사지 한다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들이. 그러면서 야쿠르트 배달해 먹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야쿠르트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 제가 처음에 입사하니까 87년에 입사했는데 87년에 입사하니까 제 자리에 야쿠르트가 아침에 하나 딱 나있더라고요. 모든 직원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의도나 뭐 시청 앞에나 이런 회사들은 단체로 그거 먹거든요. 그러면 야쿠르트는 원래는 개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역이 있어요. 대리점. 여의도 무슨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역이 있거든요. 그 권리금이 얼마 정도 비쌌냐면 잘 나갈 때는 강남 아파트 세 채 값이에요. 요즘 같으면 얼마 될까요? 한 60억 정도. 강남 아파트 기본 한 채 값이 20억 원 될 거니까 60억 정도의 거리가 됐었어요. 시청이나 여의도 같은 데.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점점 배달해준 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나중에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200집 배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200집 배달하면 150원씩 계산해보세요. 30일 먹는다고 4,500원이고요. 200집 하면 넘죠. 9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돼요. 90만 원에서 야구도 뭔가 떼고 뭐 하고 자기 점심값 먹고 떼면 얼마나 벌어가요? 한 40만 원 벌어가죠. 그거에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거 하느니 식당에 가서 접시를 딱 들어가고 100만 원 벌어요. 그것 때문에 야구투 아줌마들이 반 이렇게 대기업권은 반납했어요. 반납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야구 조직이. 그래서 야구투가 얼마에 나왔었냐면 1원의 인수해라. 저희 대상한테도 1원의 인수해라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1원의 인수해라. 근데 1원이 아니었고요. 실제 이제 부채가 더 많았어요. 부채가 한 800억 정도 더 많았기 때문에 물론 실사해보면 더 이상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근데 실제 손익 계산상으로 800억 정도였고요. 실사해봤자 뭐 제가 보기엔 2천억 미만이었거든요. 2천억이면 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식품에서도 있었지만은 다른 데가 50원인데 150원? 300% 비싼 건 없어요. 식품에. 맛도 비슷한데 뭐 물론 맛이 조금 좋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인수 안 했거든요. 근데 야구르트가 자구책으로 한 게 뭐죠? 헬리코박터리아 그래서 윌 만드는 바람에 뭐죠? 야구르트 하나에 150원 파는 거 1,000원에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구르트 아줌마들한테 대부분의 이익을 줬어요. 야구르트 팔아서 한 병 배달하면 약 500원, 600원이 돼요. 그래서 한 100군데만 배달하면 먹고 살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조직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이 살아나니까 뭐였죠? 뭐 헛개나무 그것도 3,500원, 뭐 흙, 이런 거 3,500원. 요즘 배달은 뭐.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3,500원인데 요즘 아무리 사지만 자기 가게 거의 적거든요. 저한테 맨 처음에 3,000원 좀 먹으라고 그러더니 요즘에 2,800원 먹으라고. 저한테 2,500원 먹으라고 계속 약을 아줌마가 저를 꼬셔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조직이 그만큼 살아났고 요즘은 뭐죠? 뭐 기계 많이 바꾸고 그래서 야구르트 현재 요즘 주가가 저희 대상보다 비싸거든요. 주가총액이 저희 대상보다 더 좋은 회사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회사 이미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는 건강식품이 약간 요즘에 건강보조식품 팔고 별거 다 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중간에 어떤 2차 상이긴 하지만 이마트가 그렇게 한국 야구르트에서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를 안 갖고 있잖아요. 한국 야구르트 아줌마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뭔가의 획기적인 제품이 필요하고요. 천호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도 멋있었지만 그 제품이 뒷받침돼서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신제품이 하나 나와야 돼요. 천호가 한때 그 볶음밥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식품회사에서 잘하거든요. 과거에는 볶음밥을 만들어서 그냥 땡떡 올렸어요. 얼리면 볶음밥이 이렇게 얼면서 붙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일본에서 뭘 했냐면 밑에서 냉풍이 들어와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를 하면서 이 밥이 하나씩 날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볶을 때 좋은 거예요. 그걸 최초로 도입한 회사예요. 일본 애들 거의 한국이 독점적으로 들어와서 초기에 했는데 초기에 그걸 정착을 못했어요. 코스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초기에 굉장히 먹게끔 했고 이렇게 하면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냉동식품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있어요. 실제로 냉동식품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냉동식품은 실제 뭐 첨가물이라든가 이렇게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자체적으로 보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초기에 아마 성공 못 시켰고 그게 굉장히 컸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했는데 요즘에 특히 또 뭐죠? 요즘에 똑같은 제품 오뚜기에서 만들어서 오뚜기에서 지금 뜯고 있잖아요. 오뚜기 볶음밥. 그거 같이 잘 가야 돼요. 오뚜기 지금 그걸로 꽤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자연스럽게 아마 매출이 늘어났을 건데 잘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천일이 천호 아니에요? 아니 그냥 천일. 천호를 들었어요. 제가 좀 발음을 잘못했고요. 자, 천일 제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그 만약에 브랜드가 예상하지 않은 부분에서 자꾸 신뢰가 깨지고 있으면 네. 그게 만약에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브랜드가 가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이거를 새로운 걸로 갈아타는지 아니면 시대를 다시 쌓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미온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도한 방향이 아니었고요. 미온이 결국 경쟁사의 뭐 약 악소문,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몸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MSG가 나쁘다고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MSG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첨가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미온 얘기 나와서 뭐 미온을 제가 든 거, 여러분이 미온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공식품을 먼저 하다 보면 첨가물을 넣을 필요가 있고요. 맛을 증진하기 위해서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MSG를 안 넣기 위해서 노 MSG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MSG 전 단계인 핵산,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러놓고는 MSG 안 넣었다고 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핵산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코스트가 높아요. 그리고 상할 수도 많아요. 미온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고요. 여러분이 해외에 있는 제과라든가 이런 거 잘 보시면 MSG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9% 안 들어있어요. 그 대신 다른 거 들어있어요. 핵산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오도된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저희 생각이고 우리나라 저희가 브랜드 관리 잘못했고 결국 소비자 이미지에 뭐죠? 저희가 잘못한 건 이런 거였어요. 1960년대, 70년대는 뭐가 있냐면 화학 니콜 첨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패키지에 화학 조미료가 써 있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화학 조미료 괜히 화학 조미료 아니에요. 화학 조미료라고 써 있었어요. 화학 조미료. 그러니까 첨단 공법, 화학 공법을 만들어서 만든다. 이걸 첨단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학 조미료를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화학 니콜로 공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미온이 잘 팔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마케팅도 저희도 제대로 없었고 미온은 잘 나가니까 신경 안 쓰고 다른 제품은 뭐 신경 쓰고 남들이 와서 경쟁사 뭐라고 하는데 그때서 슬그머니 딱 지은 거 발효 전문. 원래 발효를 하는 건데 발효 전문이 어떻게 됐어? 근데 아무도 안 해주고 화학 조미료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셔야 돼요. 바꾸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 기존 브랜드에 손해보는 게 많을까? 결국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게 아닐까 이런 게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는데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꿀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밀킹 전략하고요, 하베스트 전략. 밀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젖소가 풀을 먹잖아요. 사료값이 우유값보다 적다면 젖소는 죽이는 게 손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젖소를 폐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값도 안 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폐기하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하베스트는 뭐냐면 뭐가 안 좋다라고 하면 일시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일시철소해버리는 하베스트인데 뭐가 유리할지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일시에 없애버려서 거기서 올 수 있는 이익을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는지 아니면 유지하면서 좀 거기서 돈 벌어서 딴 데다 투자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여기 제 전화번호는 공개 못했고요. 제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게 2년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 해달라고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답 웬만하면 답을 내릴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본인이 이래이래한 방안이 있고 이래이래한 방안이 있고 A안이 있습니다. 이래이래한 방안이 이래이래한 B안이 있습니다. A안이 좋을까요? B안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그거 A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충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에서 네. 마칠까요? 네. 네.